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저와 함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 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활용되는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42쪽에 문제 1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지수함수인 것을 고르면요. 지수함수는 형태가요. y는 이제 숫자고요. 및 어떤 숫자의 x제곱 이런 형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보면 3번에 y는 5의 x제곱 밑이 얼마죠? 여기서 밑은 5죠. 그 다음에 4번에 y는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요. 밑은 3분의 1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요. 로그 함수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요. y는 로그 어떤 숫자입니다. 고정된 밑이 있고요.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모두 밑이 있죠. 근데 이 밑은 고정된 숫자입니다. 고정된 숫자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x고요. x에 따라 y 값이 정해지는 이런 함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로그 함수를 찾아보면요. 두 번째 있는 y는 로그 3의 x 이렇게요. 여기 밑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죠? 세 번째 있는 y는 로그 5분의 1의 x 이렇게요. 밑이 5분의 1이죠. 지수와 로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면요. 이 로그 함수는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죠. 3의 y제곱은 x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분의 1의 y제곱은 x.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x랑 y가 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이거를 작년에 1학년 때는 역함수 관계라고 불렀다는 거 기억 안 나시면 책을 다시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4쪽에 문제 1번이요. 1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요. 자, 첫 번째를 보면요. y는 3의 x제곱이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xy 좌표에 그리면요. x가 0일 때 3의 0제곱은 1이 되죠. 그래서 0,1을 지나고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3의 1제곱은 3, 3의 1제곱은 3, 3의 2제곱은 3, 3은 9요. 9. 저 위에 있겠죠? 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증가하고요. 증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볼 건데요. 그 다음은 밑이 3분의 1인 지수함수 y는 3분의 1의 x제곱.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요. 이 경우 x가 0인 경우 밑이 0이 아니면요. 0제곱은 항상 1이죠. 그래서 x가 0인 경우 y값은 1이고요. 이제 x가 늘어남에 따라 3분의 1의 1제곱은 3분의 1. 3분의 1의 1제곱은 여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또 3분의 1의 제곱은 9분의 1이요. 그래서 x가 2일 땐 또 9분의 1 이렇게.
그래서 x 값이 늘어남에 따라 y 값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밑이 3이죠.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합니다. 보이시나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합니다. 반면에 밑이 3분의 1로 1보다 작은 지수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y 값은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되고요. 정의역, 치역, 공역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역은 x축 위에 있는 값인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셔서 x축 방향으로 햇빛을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x축 방향으로요. 양옆에서.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걸리면 어떤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를 다 모아놓은 게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빛을 비쳤을 때 x축에 생기는 그림자요. 여기 보면 빛이 여기에 걸려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빛이 여기에 걸려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들을 다 모아놓으면 x축 전체에 걸쳐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실수 전체요. 모든 실수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역은 y축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역은요, 요 y축 실수 전체고요. 이제 치역의 문제인데요. 치역은 우리가 빛을 y축으로 비춰주었을 때, 양옆에서 y축으로 비춰주었을 때, 그래프를 만나면 y축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림자가 생기고, 이쪽에서 쏜 빛은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쪽도요. y축에다가 양옆에서 빛을 비춰주었을 때 y축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프에 걸리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y축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보면은 그림자는 x축 밑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그래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치역은 x축 위요. y가 0보다 큰 부분만 생깁니다. x축 위. 윗부분이요. y가 0보다 큰 부분이요. 그래서 두 지수함수 y는 3의 x제곱이나 y는 3분의 1의 x제곱 모두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모두 이렇게 해서 모두 같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요.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수방정식인데요. 문제 1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51쪽이요. 지수방정식. 자, 예를 들어서 밑이 같은 경우 두 숫자가 같으려면 지수끼리 서로 같아야죠. 그래서 이 얘기는 2x 더하기 1이 13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2x가 10이라는 얘기고 양변을 2로 나누면요. 2분의 12는 6. 그래서 x는 6.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한쪽은 지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49의 세제곱근,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요. 이 경우에는 밑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맞춰주기. 예를 들어서 49는 7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7의 제곱의 세제곱근이죠. 얘는 7의 몇 분의 몇 제곱이죠? 기억하시나요? 루트 왼쪽 위에 있는, 루트 밖에 있는 숫자가 분모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거듭제곱한 게 분자로요. 이렇게. 분모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7의 x 더하기 1제곱은 7의 3분의 2제곱.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이 같기 때문에 두 숫자가 같으려면 지수끼리 같아야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인데요. (52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요약을 하면요. 약품의 반감기가 5시간이랍니다. 그랬을 때 처음 투약한 약의 32분의 1이요. 32분의 1이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축을 시간으로 놓고요. Y축을 약의 양이요. 시간이 하나도 안 지났을 때 약의 양을 1이라고 합시다. 편의상이요. 반감기가 5시간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5시간 지나면 약품의 양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요. 2분의 1이 남았죠? 다시 또 5시간이 지나면요. 남아있는 양의 2분의 1이요. 2분의 1의 2분의 1은 또 4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또 5시간이 지나면 4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의 절반은 얼마예요? 8분의 1이죠? 2분의 1을 곱해주니까요. 또 5시간이 지나면요. 규칙이 보이나요? 8분의 1의 절반인 16분의 1, 한 번 더요. 또 5시간이 지나면 16분의 1의 절반인 32분의 1. 그래서 투약한 약의 양이 32분의 1이 되는 시간은 25시간 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우리가 그 밑에 이거를 이제 부등식으로 풀어보면요. 부등식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물음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볼게요. 투약한 이제 처음 투약한 약의 양의 3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처음 투약한 약의 양의 32분의 1 이하가 되려면 최소한 25시간이 지나야죠. 그렇죠? 자, 이런 지수 함수의 그래프 형태니까요. 그래서 25시간 이후 딱 25시간도 되고요. 이렇게 시간은 25시간 이후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요. 얘는 지수함수인데요. 그 말은 이 그래프가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곡선이요. 자, 아까 보셨듯이 y는 3분의 1의 x제곱과 같은 동일한 유형의 그래프죠. 이런 식으로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래프요. 자,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반감기가 5시간이기 때문에 5분의 x제곱, 2분의 1의 5분의 x제곱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부등식인데요. 이제 53쪽에 문제 3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지수 부등식이요. 이제 부등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경계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우변을 보면요. 5 곱하기 5의 세제곱근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거듭제곱근 형태를요. 지수 형태로 바꾸면 5의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요 5는 5의 1제곱이니까 밑이 5로 동일한 경우엔 곱셈인 경우는 지수끼리 서로 더하죠. 이렇게 1과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4제곱, 5의 3분의 4제곱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5의 x제곱이 언제 5의 3분의 4제곱과 3분의 4제곱보다 커지나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밑이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x값이 3분의 4보다 커지면 5의 x제곱은 5의 3분의 4제곱보다 값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요. 그래서 x는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우변에 보면 0.0001은 0.1의 몇 제곱이죠? 이 녀석은 만분의 1이니까요. 10분의 1의 4제곱이죠? 그쵸? 그리고 0.1은 10분의 1인데 이 밑은 1보다 작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x값이 커지면 y값은 감소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0.1의 x제곱이 0.1의 4제곱보다 커지려면 지금 이것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이런 형태인데요. x, y 0.1의 4제곱이요. 이 값보다 커지려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렇죠? x값이 4보다 더 작아야 y값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x쪽으로 입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x쪽 반대편으로 입이 벌어지죠. 부등호 방향 반대.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만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 방정식인데요. 문제 5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로그 방정식. 자, 보시면 로그 5에 진수 자리에 x 더하기 1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2와 같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5의 제곱은 x 더하기 1. 근데 5의 제곱은 5, 25였죠? 그래서 x는 24. 24 더하기 1이 25니까요. x는 24요. 자, 두 번째로 밑이 같은 로그가 서로 같으려면
위치 같은 로그가 서로 같으려면 진수끼리 서로 같은 방법밖에 없겠죠? 같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수끼리 서로 같다. 이렇게 방정식을 푸시면요. 이항을 하면 3x 빼기 x, 좌변은 5 빼기 1. 그래서 2x는 4, x는 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을 볼 텐데요. 55쪽에 문제 6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공식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시간 t에 대해서 2 플러스 3분의 1에 로그 3의 n 플러스 1. 공식은 그대로 썼고요. 시간 t, n은 메뉴의 개수. 물음을 바꿨어요. 자, 시간이 6초 걸렸을 때, 그러니까 메뉴를 선택까지, 메뉴를 선택하기까지 시간이 6초 걸렸을 때 메뉴의 개수는 n이죠. 시간 t, t가 6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6초 걸렸으니까요. 시간 t 자리에 6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는 요 n입니다. n. 그래서 요 3분의 1의 로그 3의 n 플러스 1이 값이 4가 되겠죠. 2 더하기 4는 6이니까요. 3분의 1의 로그 3의 n 플러스 1은 4.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제 3분의 1을 곱하기 전인 로그 3의 n 플러스 1은 값이 12가 돼야겠죠. 3, 4, 10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로그 3의 n 플러스 1이 1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방정식을 풀면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3의 10, 죄송합니다. 여기 밑이 3이 아니라 2네요. 2. 죄송합니다. 밑이 2네요. 밑이 2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의 12제곱은 이렇게 나와야겠죠. n 더하기 1. 근데 참고로 2의 10제곱이 1024입니다. 2의 11제곱은 2048이고요. 2의 12제곱은 4096이죠. 그래서 이 값이 4096입니다. 따라서 n 값은 4096에서 하나를 뺀 4095. 메뉴의 개수가 4095개라네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문제 7번과 유사한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인데요. 자, 첫 번째를 보면요. 밑이 5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이 5로 동일하고 밑이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고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그의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자,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밑이 1보다 크니까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그래서 진수 4x가 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 진수 4x는 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등호가 두 개죠. 이런 연립부등식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다는 거. 두 번째는 4x가 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는 x를 이항하면요. 3x가 1 이하니까 x가 3분의 1 이하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그림을 그리면요. 0이 있고 3분의 1이 있죠. 3분의 1 이하요. 색칠해서 왼쪽 0 초가요. 색칠 안 하고 오른쪽 겹치는 부분. 그래서 x는 0 초가 3분의 1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등식도요.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을 풀게 될 텐데요. 17쪽에 문제 7에 두 번째 문제요. 이번에는 밑이 5분의 1입니다. x-3이 밑이 5분의 1인 로그에 5 빼기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 경우는요. 지금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그 얘기는 진수 x-3이 5 빼기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연립부등식을 얻게 되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연립부등식을 풀면요. x 빼기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3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3이 5 빼기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면 x를 이항하고요.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2x가 8 이하요. 그래서 x가 4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요. 3보단 크고 3 초과요. 색칠하지 않고 오른쪽 4 이하 색칠해서 왼쪽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보면 x는 3초가 4 이하 이렇게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쪽에 문제 8번과 유사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해일을 통해서 해일의 높이를 통해서 지진 해일의 규모를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식은 그대로 가져왔고요. 로그 8의 h. 그래서 h는 이거는 해일의 높이 미터고요. m은 죄송합니다. m은 지진 해일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지진 해일 규모 m이 3분의 2 이하일 때 대략 0.666 정도 되겠죠. 3분의 2 이하일 때 지진 해일 높이의 최대값은 여기 부등호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m 자리에 요 m이 로그 8의 h이니까요. 요 m 자리에 로그 8의 h를 그대로 써주고요. 얘는 3분의 2 이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밑이 8로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h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8의
3분의 2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근데 8의 3분의 2제곱은 뭘까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요. 양변에 3분의 2제곱을 해주면요. 세제곱에 3분의 2제곱. 그럼 지수끼리는 서로 곱해주죠. 그래서 3과 3분의 1을 곱하면 2의 제곱, 4. 그래서 지진의 1의 최대값은 4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제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크게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같이 해결해 보았는데요. 주의할 점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고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모두 다 해당됩니다.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요. 이것도 역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로그 부등식을 푸실 때 이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는 숫자는 다른 말이 없어도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 이유는 로그 함수의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이유는요. 지수 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한번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연습해보시고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친구들이나 수업 시간에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